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 더 비트의 정재호입니다. 유튜브계, 드럼계에서도 아주 핫하시지만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흔쾌히 하실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설명이 너무 길었죠? 소개하겠습니다. 드러머 박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드럼 치는 훈싸가둥의 드러머 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쾌히 저희 채널에 이제 출연을 마음 먹어주셨는데 어떻게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놀라긴 했죠. 사실 저를 인터뷰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요청드리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저를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주실 거라는 상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황하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도 했고 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드러머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인터뷰 요청했을 때 그분들도 되게 흔쾌히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좀 보답을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재밌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일이 많고 그리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쵸. 정작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갈증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는 제가 사역팀 디아코니아 사역팀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디아코니아가 여름에 사역 기간이 되게 바빠요. 일주일에 막 사역이 2개씩 있고 매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주도 갔다가 오자마자 또 강화 수련회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니거든요. 특히 여름 사역 기간이 엄청 바빠요. 그래서 레슨도 하면서 그런 사역 기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쁜 일상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역도 사역인데 약간 레슨 시간대를 약간 테트리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보통 금요일, 토요일이 사역이 많거든요. 아니면 일, 월, 화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레슨을 보강을 잡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좀 많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요즘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줌으로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레슨을 하는 방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삶이 바쁘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드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면 아예 강의 런칭을 하듯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방식을 요즘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드러머 임영훈님의 길이 살짝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레슨 쪽으로 트럼을 좀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근황이나 이런 건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근황 같은 거는 따로는 없고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취미생활로 또 포커도 치고 이래가지고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근황 토크는 어느 정도 많이 해주신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초대석은 조금 특별하게 키워드 토크로 굉장히 간략한 키워드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은 이제 최병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 다음인 거예요? 네, 그럼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핫한 분과 또 핫한 분 아주 뜨거운. 그래서 이번에 할 키워드는 드럼에 빠진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드럼이라는 악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업으로 지금 삼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럼을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서 좀 사랑에 빠지셨는지.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시작했다라는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외네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드럼을 시작한 건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일이 그렇게 있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뭐 그냥 정말 무기력하게 TV를 보고 영상을 시청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취미가 TV 보고 영화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네.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아버지가 네. 저한테 걱정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애가 뭐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게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뭘까를 처음으로 고민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를 생각하시다가 드럼을 한번 배워봐라 라고 하셔서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드럼이 제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보다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원도 좀 다녀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춘기 오고 제가 좀 뭘 잘할까에 대한 그 고민이 시작된 시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 드럼을 전공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 그냥 하다가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애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철야 예배 때 제가 실수로 이 애를 넘어뜨려서 울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돌봐주던 저보다 한참 형이 저한테 그냥 툭 던진 말이 이제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게 난 뭘 잘할까 해서 그날 제가 엉엉 울면서 집에 갔었거든요. 정말 자존심도 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재능이 없으니까 되게 인생이 쓸모가 없어진 사람 같은 거죠. 중학교 때. 아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니 뭐 근데 그 형이 잘못은 아니죠. 그냥 제가 애를 울렸으니까 한 건데 제가 그걸 좀 과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던 고민이 이제 음악을 할 때 특히 드럼을 칠 때 좀 즐거운 것 같으니까 드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가 갔었던 학원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서 서실음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 친구들이랑 또 선배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음악에 정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드럼에. 네. 그렇게 드럼에 빠졌어요. 네. 한 번의 시련과 시련을 딛고 좀 나에게 드럼이라는 악기가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많이 만드신 것 같네요. 그쵸, 맞아요. 좀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다 보니 잘하는 걸 만들려고 드럼을 더 열심히 쳤고, 근데 그러다 보니 좋은 그 좀 장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들이 있는, 좋은 선배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됐고, 그런 데서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 드럼이 더 좋아지게 된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사역이라든지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은혜네요. 네, 그렇죠. 이거 은혜죠.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은혜네요. 네, 여기까지 온 게 은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 그 나이 때 쉽지 않은 뭔가 말을 듣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걸 딱 딛고 올라섰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계기가 생각보다 컴팩트하지만 좀 임팩트 있었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 키워드가 입시 후 딜레마? 근데 포인트는 물음표입니다. 왜냐면 이게 딜레마인 건지 아니면 나의 성공해서 이제 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매너리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가는 게 맞나?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 드럼이라는 악기 자체를, 음악 자체를 놓고 싶을 때가 있으셨는지 혹시? 드럼이란 악기를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인생에서도 한 번도 없었고 드럼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이게 저한테 참 좋은 맞는 옷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즐겁거든요. 근데 그 입시 후 온 딜레마는 좀 뭐랄까 위기의 순간은 그냥 학교 생활이 저한테 위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요? 생활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제가 항상 유튜브에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입시 후에 빠지는 그 매너리즘에 항상 사람들이 다 빠져요. 그 맞아요. 입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다 보니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좀 쉬고 싶고 이제 대학생활도 즐기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대체적으로 또 대학생 되면 다들 뭐 술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유흥거리와 즐길거리를 좀 찾아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술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쉼이라는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그 경쟁 의식에만 집중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그거를 대학에 입시가 마무리되고 그 경쟁 구도가 저한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도 안 하게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라마거나 영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정주행하면서 막 시청하는 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무기력하게 보냈죠. 그 대학교 생활 초반에. 이게 참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정말 3년 정근상 막 개그상 받을 뻔할 정도로 진짜 학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대학교 가자마자 이게 참 제 안에 그 나태함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게으름이 위기였죠. 대학교 생활에서는. 입시 후에 오는 그 딜레마는 저한테 있었던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학교 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벽을 느끼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그때는 제가 살짝 좀 교만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꿀린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는 그 애초에 마인드가 항상 제 서실임 다니면서 되게 생긴 일단 뭐 좋은 마인드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었던 좀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 드러머들이 나보다 잘 치고 못 치고에 대한 걸로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냥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만 생각하고 뭐 테크닉적으로 이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죠. 뭐 리듬적으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그루브가 훨씬 좋을 수 있겠죠. 톤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그런 연구하는 부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테크닉을 예를 들어 저보다 못한다고 그냥 나보다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교만한 생각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내가 제일 잘 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꿀리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 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실력적으로 벽을 느꼈 건 없었고 근데 이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연주들은 많았죠. 진짜 저 동기 형 중에 또 현우 형이라고 또 있는데 그 형도 드럼 정말 기깔나게 잘 치거든요. 뭐 정훈이 형도 있고 환희 형도 있고 뭐 그냥 요즘 필드에서 활동하는 형들이 진짜 멋있게 드럼 잘 쳐요.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 중에 선빈이 형이랑 있거든요.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재즈 쪽 하시는데 정말 야수같이 드럼 치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제가 그 형 연주를 봤을 때 진짜 대학교 갔을 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드럼을 칠 수가 있구나 이런 진짜로 좋은 형들이 많았어요. 정말 좋은 선배들. 벽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은 자극제들로 그렇죠. 많이 이렇게 느껴졌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으름이 이긴 거죠. 그걸 자극제로 썼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그냥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거 난 나 그냥 놀자 약간 이렇게 가버린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신 차리를 하고 싶죠 그때.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도 후회 없이 노시지 않았나요? 완전 후회 없이 놀았죠. 제가 표현을 조금 좋지 않게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인생에서 그 지랄을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대학생 할 때 그 지랄을 좀 한 50-60% 정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들부터 정말 좋은 교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튕겨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참 못났죠. 네, 못났던 저의 시절이죠. 그래도 뭔가 빨리 그 타이밍을 잡고 이제 난 정신 차리겠다 된 계기가 혹시? 저는 군대에서였어요. 그 군악대 나오셨죠? 네네네. 군대 갔을 때 어쨌든 거기서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를 했어야 됐고 근데 제가 아까 느꼈던 저 사람과 나는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게 나는 저런 연주를 못하는데? 로 갑자기 시야가 보이면서 저런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했던 장르를 거기에서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좀 더 흑인 음악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때 했었던 뭐 그루핑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뭐 리듬이나 테크닉 같은 아이디어들을 훨씬 더 카피를 많이 해보고 그런 연구를 하는 시간을 군대에서 많이 가졌어요. 그때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군대에서 이대로 가다간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 음악 시장에서 드럼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군대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힘든 곳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회장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단순히 딜레마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좀 겪어야 할 과정을 굉장히 세게 맞은. 그렇죠. 맞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